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세관과 최태영 교수입니다. 벌써 11주차가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예,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열심히 만들고 올리고 여러분은 또 그걸 이제 수강하고 또 과제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시험 이제 앞으로 15주차에 시험이 있네요. 그렇게 이렇게 한 학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위로를 뭐 받자면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보다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단 이 수업의 문제는 교재가 없잖아요. 새로 만든 교재라 여러분이 교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매주 강의안을 올리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매주 과제가 그날 배운 거를 하게 돼 있어서 다음 주 그 책을 읽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을 안 읽고 여러분이 예, 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사실 이 파워포인트는 매우 불완전한 거예요. 원래 책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충분히 이 의도를 이해하는데,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올리는 이 강의안에 교재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보고 또는 나서든지 보면서 이 파워포인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 과제 중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과제 중에서 약간 변형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기말고사 준비하도록. 그리고 기말고사는 역시 비대면으로 본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공지된 것은 못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공지되면은 여러분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술과 창의성에 대해서 식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목차에 이제 네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기술이란 무엇인가? 둘째, 현대 과학 기술의 특징. 셋째,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기술. 넷째, 기술과 창의성에 대한 건전한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은 테크놀로지라고 영어로 하죠. 예, 그리스의 테크네에서 온 말인데 오늘날 현대적 정의로 보면 어떤 자연 상태를 변형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다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어릴 적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흙을 막아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흙을 막아서 조그만 댐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장난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흙을 막아서 일종의 자연을 변형시켰거든요. 그럼 물이 고이죠. 그게 기술입니다. 인간이 뭔가 자연을 변형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기술은 수단, 즉 how,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예를 들면 흙을 가지고 물을 막는다. 그러면은 물을 막아서 뭔가 재미를 느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죠, 목적은. 뭐 기술 개념도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의 행위니까요. 과학과 기술,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다른가? 과학은 그냥 자연 자체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획득 자체가 목적이고 대체로 그 어떤 호기심 또는 어떤 알아야 할 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기술은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중시하는 거죠. 예를 뭐 현미경을 만들거나 만원경을 만드는 게 과학 지식을 근대 과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그 자체는 그냥 그 원래 그 만원경으로 별을 보려고 만원경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렌즈를 만들고 렌즈를 두 개를 연결해서 어느 날 연결해서 보니까 뭐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그래서 재미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아주 체계적인 그 과학 지식이 기술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과학도 그냥 순수하게 어떤 과학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기술을 염두에 두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연구비를.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과학 이론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과학의 특징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대적 특징과 과학기술의 흐름과 지향점, 기술의 딜레마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한번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갑시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이제 아주 긴밀하게 접목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도 기술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처럼 이성을 가지고 어떤 숙련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스의 테크네라고 했죠. 우리가 전에 했죠. 예술할 때 어떤 것을 하든지 뭐 시를 쓰든지 배를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다 테크네였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과학 지식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할까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론이 개발됐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지하에 또는 해저에 어떤 광물질이 있다는 그 지식이 발견됐어요.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기술의 가치를 측량하는 척도도 변했는데 옛날에는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쌀이 필요한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느냐 이런 게 이제 농사 기술이었죠. 근데 요즘은 필요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것도 핸드폰을 만듦으로써 스마트폰을 만듦으로써 거기에다 칩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반도체 필요가 창출됐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지만 또 필요를 만들어내서 어떤 그쪽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기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단순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게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서 뭔가를 기술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획사회가 된 거죠. 심지어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바이러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단 말이죠. 이건 그런 뭐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데 이제는 어떤 인위적인 그 문명과 기술 개발의 도중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의 이제 흐름과 지향점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기존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게 있고요. 혁신은 기존에 없는 방식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기, 핸드폰이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전화기를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오면서 혁신이 왔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혁명이 왔죠. 이런 식으로 혁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기술의 혁신. 현대과학 기술의 특징, 특히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여행 못했는데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이 지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되면 우리가 이 태양계를 떠나서 다른 행성, 다른 어떤 행성계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문명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기독교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이나 행성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술 발전 자체를 어떤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구가 더 살기 어렵게 될 때는 다른 행성에 가서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발달을 통해서 죽음이나 질병을 극복하게 되었고, 교통 발달을 통해서 아주 먼 거리를 빠른 시간에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진정한 좋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졌느냐, 행복해졌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이 더 발전되고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다를 메워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많이 얻어내죠. 또는 뭐 거기에 주거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당장 좋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새만금 사업 보면 알 수 있죠. 꼭 그렇게 거기 환경을 다 파괴하면서 거기다 꼭 거대한 간척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또 원자력 산업, 핵폭탄 또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정말 좋은 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금 원자력 산업을 현 정부가 급격하게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성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균형이 안 맞게 한다고 봐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자력 자체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과연 이게 꼭 이렇게 나가야 되나.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원자폭탄, 북한이 지금 원자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그렇지 원자 핵을 갖는 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 요소가 크죠. 만일의 경우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그 사고가 나면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얘기는 고민을 해야 안전성도 높이는 거거든요.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가?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만 진정한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 좋은 건가? 항상 물으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도 공부를 더 하고, 묵상도 더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또
외국의 사례, 외국 기독교나 이 교회사의 역사를 또 검토해보고 여러 새로운 신학적인 이론들도 좀 검토해보고 하면서 고민을 해야 좋은 기독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석유 산업으로 20세기 문명이 19세기가 석탄이라면 이제 20세기는 석유 산업에 의해서 발전했죠. 근데 지금 아주 새로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죠. 특히 전기차에 의해서 이제는 석유에 의해서 가는 차를 더 이상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석유가 필요하지만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 뭐 모든 화학 제품 이런 걸 다 석유로 만들잖아요. 하지만 어떤 이게 만능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축산,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소나 돼지를 아주 대규모 축산하죠. 이것도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많은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 과연 이게 과연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건 소비의 문제하고도 달려 있어요. 소비가 좀 줄어들면 대규모 축산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워낙 우리가 못 먹었을 때는 고기를 너무 많이 더 많이 먹는 게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100%를 먹으면 80%, 90%로 줄일 수 있고 나머지를 콩 단백질로 먹는다든지 좀 줄이면 동물성 지방을 줄이면 건강에도 좋고 이런 또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런 것이 역시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좀 의심스럽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없나 이런 항상 그 대안적인 방식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과학기술 덕분에 죽음이나 질병 같은 불행한 이유들, 불행의 이율이 제거되면 더 행복해질까? 대체로 행복해지죠. 예. 예를 의학 발전을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게 됐죠. 그러나 너무 또 지나치게 수명이 연장되면 꼭 행복하다고도 할 수 없죠. 하여간 이런 양면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화되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 생산력의 확장은 과학기술 없으면 불가능했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각을 계속하는 게 이게 철학이나 학문의 역할이죠, 중요한. 왜 그러냐면 기술은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 기술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개발한 기술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조건 보존만 해서 그대로 남겨두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무조건 개발했을 때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또 환경위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발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오존에 이제 이런 가스, 염소가스인가? 그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오존에 이제 구멍이 난 것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줄이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더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지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환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어떤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올바로 파악한다는 거죠. 자, 기술의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기술을 정리해 봅시다. 기술의 기원은 문화 명령의 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술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수단이 기술인데, 뭐 처음에 성을 쌓고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물로부터 창조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계, 유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우선 기술과 이제 윤리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을 보면은 성경은요, 기술을 처음부터 악하게 보지 않아요.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이 가인이 신앙적으로는 이제 불신앙의 어떤 가계인데, 그런데 그 육대손인 두발가인, 즉 라멕의 아들인데, 라멕이 살인도 하고 이렇게 안 좋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두발가인이 최초로 구리와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기술자죠. 그것을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기술 자체를 악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것이 나중에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칼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도 사용되고 사람을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되는 것처럼 분명히 가치롭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따릅니다. 기술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가지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절대화하는가. 그 기술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국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 자체가 승리하거나 또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부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인간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각이 뭐냐? 기술은 우리 수단이다. 도구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인간이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한 뜻, 우리 문화 명령,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도록 하는 또 인간이 번영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생각 나누기가 이제 과제인데 3개인데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뭐죠? 결국은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막 그 자체에 열광하잖아요. 새롭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쓰일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 그 기술의 부재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기술이 이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이죠. 과연 의학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전기가 없었을 때 교통통신 등 이런 것이 현재의 기술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냥 살만했고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때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농업 생산이 적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랬죠. 그것은 물론 사회적 어떤 소유권 문제,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기술 자체가 생산력이 적기 때문에도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날 기술 경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 하여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19를 잘
잘 관리를 해서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적었잖아요. 그것이 기술을 무시할 수 없죠. 예, 우선 예를 들면 격리시키고 뭐 이런 IT 기술, 또 기본적으로 의료 기술, 그다음에 그 진단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혹시 그 기술에 부정적인 면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좀 재미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한 사람 중에 뭐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보네퍼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 여기까지입니다.